차차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권이 친일 경합파, 그 다음에 3권이 친미 기독교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지금 썼습니다. 그럼 친중의정 척사파가 뭐냐? 한국 사람들이요, 아직도 사서삼경, 삼가모든 뭔가 이렇게 노노맹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문명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삼국지는 끊임없이 번역이 돼 나와요. 다른 이 중국 문화가 아닙니까? 끊임없이 중국 문화 우리가 재해석해서냐죠. 분명히 중국 거죠, 원래가. 한시 알아야 되고, 서예 당연히, 특히 정치인들은 이렇게 새벽도 뭐 붓글씨고 써야지 되는 거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0% 한국 사람의 70%가 제사 지내고 있고, 그 제사라는 게 주자 가해에 의해서입니다. 주자라는 사람이 1930년에서 1200년에 살았던 그 주자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가래에 따라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뭐 월남에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조선에만 있습니다. 남반부에만. 아직도 뭔가 법치보다 인간관계가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그 친중의정 척사파의 그러한 그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인 이런 측면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친근성, 중국을 굉장히 친하게 느끼고 중국의 고전과 이런 거를 아주 우리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만든 삶의 모습 같은 게 저는 전원일기 같은, 돈 너무 많이 벌지 말고 너무 뭐 시장 나가서 경쟁하고 이런 거 아니고 개인이 잘나는 게 아니라 맨날 대가족이 모여서 투닥투닥하고 이웃들하고 투닥투닥 하다가도 또 화해를 하고 같이 품앗이하고 뭔가 나누고, 그런데 무슨 뭐 산업혁명을 해갖고는 뭘 일으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사실 근대사회, 산업사회에 대한 아직도 귀농을 해야 되고 아직도 낙향을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고고, 이것 때문에 산업화 같은 게 굉장히 늦어집니다. 산업이라는 건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책에는 자세히 설명해놨지만 산업화는 옛날에 이 주자성리학 친중의정 척사파가 보는 왕도 정치라는 입장에서 보는 완전 패도 정치입니다. 대역사를 일으켜서 뭐 고속도로를 뚫고 뭐 공장을 짓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농촌에 그 우리끼리 살던 그 삶을 다 해체시켜가지고 뭐 도시로 내몰고 빈민촌으로 내몰고 하는 산업화의 역사가 다 나쁘게 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원일기와 의정척사파와 그러한 그 전통적인 소위 사고방식. 친일 개화파요. 저는 이렇게 중국이 문명의 중심이다, 문명의 중심이다 라면서 수천 년을 살아온 조선 사람 중에서 1880년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일본이 문명의 중심이네. 우리가 왜라고 가장 업신여기고 가장 중국 문명의 변방에 있었던 왜놈이라고 부르던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가서 목격을 하고는 와, 이거네. 일본을 따라가야겠네. 중국 가장 뒤진 나라네. 라고 하는 이 대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조선 사람에서. 그래서 그게 친일, 일본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을 모델로 하자 그래갖고는 그 당시에 일본을 본 사람들은 당연하죠. 조선 사람 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직도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는 인류 보편사에서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없습니다. 봉건 국가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1세대 만에 근대 국가로 만들어낸 예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거를 본 조선 사람들이 멸망해가는 말도 안 되는 악행,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핍박받고 착취만 당하고 있는 여러분 고종이나 민비는 정말 역대 최악의 군주들입니다. 정말 저는 무슨 명성황후 뮤지컬 만들고 무슨 이런 거 하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지금 허위의식 속에 우리가 살려고 저런 짓들을 하고 있고 이런 가짜 소설들을 써내가지고 이런 정말 너무 놀라요. 제 책 보시면요, 기록 보시면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그 당시에 쓰던 모든 외국 사람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정말 이거는 이런 착취 기구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못 살게 하는 나라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조선 망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민영환 씨 같이 민충전공 왜 자결을 합니까? 민시척족의 나라였었는데 민시척족의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본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일본 배우면서 정말 건너가갖고 일본이 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배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려다가 갑신정변에서 이제 실패하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 여기 되면서 자체적인 근대화에 우리가 실패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의정척사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 개화파 문제, 저는 이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 친일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누구 친일파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생매장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친일이란 말은 그냥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친일이란 말은 그냥 매국노예요. 반역자. 너무 이 낭비 아닙니까? 그냥 매국노라고 그러지 왜 친일파라고? 친일파라고 말이 뭐하러 있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친중, 친러로 그런 거보다 해요. 근데 친일, 친미 이러면은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이에요. 아주 나쁜 말. 근데 이런 이유 배반이 있습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이 진짜 친일파를 싫어합니까? 한국 사람들 다 친일파예요. 일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니 한국 사람 중에서 스시, 사케, 우동, 라멘 싫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으며 젊은 세대층 중에서 제일 많이 대학가에서 열리는 식당들은 이사카야라는 일본식 선술집들이에요. 2018년에 코로나 나오기 마지막 해, 전 마지막 해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에 간 관광객이 750만이 갔답니다. 일본을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본 음식 좋아하고 음식만 좋아합니까? 일본 만화, 소설, 영화, BTS, 블랙핑크, 여러분 보이밴드, 걸그룹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일본 거죠. 일본 거 그대로 베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더 세련되게 더 잘해가지고 최근에 어디 신문 보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만든 이 J-팝이 한국을 다 뺏겨가지고 K-팝한테 밀리냐고 뭐 큰 대담도 했다라고 어디서 그 나오는데 완전 일본 겁니다. 그치 무슨 뭐 올드보이 이런 영화, 유명한 영화들 전부 다 일본 만화가 베껴서 하는 얘기고 뭐 도대체 우리 대중음악이 한국의 대중음악이 뭐 세계 휩쓸다 그러지만 일본 요소를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거 베끼고 아직도 일본은 어떠한 모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만 작동하면 이제 갑자기 반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좋고 싸고 모양 좋아서 입는 뭐 유니클로 이런 거는 느닷없이 절대 안 입는다라고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허위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차를 타도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 제품 광고 출연 연예인 번역을 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가 끊기질 않아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 사람도 시위. 저는 정말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이거 친중의정 척사파라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저 그 하나 에피소드 기억나는 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제일 처음으로 저 정상회담 미국사 할 때 시진핑이 그 마라라고라고 플로리다에 있는 그 저택으로 갔었어요. 거기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가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서 첫 둘이서만 회담을 하고 나와서 시진핑이 기자들한테 얘기 기억나세요? 내가 지금 시진핑한테 얘기 잠깐 듣고 왔는데 역사적으로 조선은 중국에 속해 있는 데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기사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그 정도가 넘어가더라고요. 만일에 그때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아베 총리하고 첫 정상회담하고 나왔고 도널드 트럼프가 아베 총리가 그러던데 옛날에 임나일본부라는 게 있어서 원래 조선반도가 일본 거였었다라고 얘기 들었다라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치세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일본 대사관 불탔을 거예요. 대마도 건너가서 태극기 꽂았을 거예요, 진짜. 중국 대사관 앞에 개미 새끼가 말이 없어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유일하게 시위하는 사람들은 탈북자 송환하지 말라는 북한 인권단체를 갖고 있는 것 빼놓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명동 바로 여기 있는 거. 중국 대사관 앞에 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일본 대사관 앞에 가보세요. 기록 채우지 않습니까? 연일 시위 기록. 저는 친일 개화파, 이 일본 친일 문제는 이건 한국 사람의 최대 콤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